중복조합. 오늘 딱 요거 할 거거든요. 근데 이게 요거 하면은 뭐 조금 한 파트, 순열과 조합 파트는 이제 끝이 납니다. 왜냐면 우리가 순열을 좀 많이 배웠거든요. 순열 중에서 이제 원순열 요거 기억나시죠? 예를 들어서 5명을 원탁에 앉힐 거다. 그럼 경우의 수가 몇 개인 건 거야? 그렇지, 4팩토리얼 요거였고요. 두 번째는 중복순열. 중복순열은 뭐였냐면 이제 뭐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었을 때 사탕이 A가 있고요. B가 있고 C가 있는데 슈퍼 가면은 이 A 사탕도 한 100개 있을 것이고 B 사탕도 한 100개, C 사탕도 100개 있었다고 칩시다. 내가 이 사탕들 가지고 3개를 구성할 수 있는 경우의 수. 그러니까 중복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A, B, B 이런 게 다 가능하다는 거죠. 어떻게 계산했었지? 3 곱하기가 3 곱하기 3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선택지가 3개고 내가 3개를 뽑고 있기 때문에 뭐 3의 세제곱. 만약에 내가 4개를 구성한다고 하면은 요게 4가 되면 되는 건 겁니다. 여기는 선택지가 오는 거고요.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고 있는가. 그다음 여기는 뽑는 것의 개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예를 들어 A, B, B, C 요거를 이제 일렬로 나열할 수 있는 방법수가 몇 개냐는 거였는데 몇 팩에다가 그치에다가 몇 팩 나누면 되는 거야? 옳지. 이런 식으로 계산법을 그냥 배운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중복조합입니다. 사실 이것들 중에서 제일 어려운 걸 꼽으라고 하면은 중복조합이고 중복조합은 워낙에 문제 유형이 많기 때문에 그 모든 문제 유형을 어떻게 푸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일단 뜻부터 보자. 중복조합은 중복순열이랑 이제 의미는 같습니다. 중복순열도 이제 중복을 허용하면서 이제 뽑아가지고 나열까지 하는 거였단 말이에요. 중복조합 같은 경우는 이제 서로 다른 n개의 선택지에서 중복을 허용해가지고 뽑는 방법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표현은 NHR이라고 쓸 건데 계산법이 나와 있죠. 좀 복잡한데 어쨌든 조합으로 지금 계산을 하고 있거든요. 자, 예를 들어 볼게. 자, 숫자 카드가 1, 2, 3 있었다 칩시다. 여기서 내가 중복을 허용해서 두 숫자를 구성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한번 다 써볼게요. 제일 첫 번째 1,1 있겠죠? 이까지 괜찮아? 자, 두 번째 1,2 있을 거고요. 세 번째 1,3. 그럼 이제 1은 다 쓴 거고요. 두 번째는 2,2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2, 몇 도 있을 거야? 3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몇 도 있는 거야? 자, 3,3. 내가 지금 1, 2, 3이라는 숫자 카드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지금 2개씩 뽑아보니까 경우의 수가 몇 개 나온 게 확인돼? 6개가 나온 겁니다. 자, 일단 이 표현 자체를 뭐라고 할 거냐면 난 지금 선택지가 몇 개였죠? 뽑을 수 있는 선택지가 3개였어요. 3개에서 2개를 중복 허용해서 뽑겠다. 그럼 일단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면 돼요. 3개 중에서 2개를 중복 허용해서 뽑겠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거 계산이 이제 6이 나와야 된다는 거 아니야. 어떻게 계산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요 맨 끝에 있는 이 숫자들 보이죠? 맨 끝에 뽑힌 이 숫자에다가 1만 더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숫자가 다 달라져요. 잘 보세요. 자, 1만 더해주면은 얘가 갑자기 1, 몇이 되는 거야? 2가 되고요. 1, 몇이 되는 거야? 3이 되고요. 1, 몇이 돼요? 4가 됩니다. 그 다음에 2, 몇이 돼? 3이 되고 2, 몇이 돼? 4가 되고요. 3, 몇이 돼? 4가 되는 건 거예요. 자, 그럼 이 순서 쌍들은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숫자 종류가 지금 몇 개가 됐지? 4개가 돼요. 제일 큰 숫자에다가 결국 1을 더하는 것까지 나오기 때문에 숫자 종류가 1, 2, 3, 4, 4개가 됩니다. 그 4개 중에서 몇 개를 뽑는 경우의 수인 거야? 중복을 허용하지 않는 거 이거는 전부 다 숫자가 달라졌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1, 2, 3, 4에서 몇 개를 뽑는 경우의 수가 되는 거야? 2개를 뽑는 경우의 수나 똑같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요? 1, 2, 3, 4에서 2개 뽑아내면 1,2, 1,3, 1,4, 2,3, 2,4, 3,4 6개. 요걸 우리는 조합으로 표현하죠. 4C 뭐라고 해요? 2라고 한다는 건 거야. 그러니까 3H2가 내가 조금만 조작해주면 4C랑 같아진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요거는 우리가 계산하는 방법을 알잖아요. 4 곱하기 3 해가지고 2 곱하기 1로 나눠버리잖아. 그래서 중복조합은 전부 다 조합으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계산을 해냅니다. 그 숫자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일단은 얘가 지금 몇 개 뽑는 거였어? 2개 뽑는 거였죠. 뽑는 것의 개수는 바뀌지가 않아요.
얘가 바뀌는 건데 이거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 두 개를 더한 다음에 1을 빼버립니다. 자, 한 번 더 해볼게. 1, 2를 이용해서 이번에는 3개를 중복해서 뽑아볼게요. 괜찮나요? 그러면은 1, 1, 몇이 있고 1이 있을 거고요. 1, 1, 뭐도 있고 2도 있고요. 1, 2, 뭐도 있고 2도 있고 1은 안 돼요. 조합이잖아요. 순열을 돌리면 안 됩니다. 2, 2, 뭐도 있는 거야? 4개만 있는 거예요. 4개만. 여기까지 괜찮아? 1, 1,2나 1, 2,1이나 똑같은 겁니다. 뽑은 거. 그러니까 1이 2개, 2개, 2가 1개. 요게 중요한 거지. 순서를 매기면 순열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내가 2H 몇이 되는 건 거야? 그치, 3이 되는 건 거예요. 조합이랑 조금 다른 개념이 들어갈 수 있는 게 이게 중복을 허용하기 때문에 이 선택지가 작아도 더 많이 뽑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럼 내가 이걸 또 내가 조합으로 바꿔가지고 계산을 할 건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이번에는 2개를 뽑았잖아요. 얘한테도 1을 더해줘야 중복이 안 일어나고요. 그 다음 얘한테는 2를 더해줘야 중복이 안 일어납니다. 자, 한번 써볼게요. 1, 2, 뭐가 되는 거야? 3이 되고요. 그 다음에 1, 2, 뭐가 돼요? 4가 되고요. 1, 3, 뭐가 돼요? 4가 되고 2, 3, 얼른 오세요. 3, 4가 되는 건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칠판 집중해라. 자, 그러면 여기는 지금 숫자가 뭐가 된 거야? 1, 2, 3, 4가 된 거 보여요? 왜냐하면 제일 큰 거에서 1이 더해지면서 새로운 숫자가 등장하고 얘한테서 더해지면서 새로운 숫자가 되는 겁니다. 그럼 얘는 1, 2, 3, 4, 4개의 선택지 중에서 몇 개를 선택하는 것과 같은 거야? 3개를 선택하는 것과 같은 방법수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이거를 몇이라고 또 할 수 있다는 거지? 4시 3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몇 개가 되는 거예요? 4개 이렇게 바로 계산이 될 거라는 건 거죠. 자, 그러면은 내가 중복조합을 조합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자, 일단은 조합으로 계산할 건데 뽑는 방법수는 보시다시피 변하지가 않아요. 얘가 몇 개가 더 추가되는 건 거냐면 지금 내가 지금 3개를 뽑는 상황이었죠. 3개를 뽑는 상황이면은 요 맨 앞에 거 빼고 얘를 더하기를 해서 새로운 숫자 만들어내고 얘는 그 다음 숫자를 더해가지고 새로운 숫자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4개를 뽑았다고 가정을 해보면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면 이 라인에는 1을 더할 거고요. 이 라인에는 2를 더할 거고요. 이 라인에는 3을 더하지면은 전부 다 다른 숫자로 조합으로 계산이 돼요. 그럼 뭔 소리냐? 얘가 지금 뽑는 방법수잖아요. 여기서 요 맨 첫 번째 숫자만 빼고 더해진다는 겁니다. 선택지가. 이해가요? 왜냐하면 맨 마지막에 뭐 1, 2였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2, 2, 2,2가 맨 마지막에 적혀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여기가 1이 더해지면서 없던 숫자 3이 발생하는 거고 여기 2가 더해지면서 없던 숫자 4가 발생할 거고 여기 3이 더해지면서 없던 숫자 5가 발생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추가되는 선택지가 얘 맨 앞에 거 빼고 뽑는 경우의 수에서 하나 빼고 총 3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뭐가 되는 거냐면 원래 n개의 선택지에다가 뽑는 방법수에 하나 작은 거만큼 추가되는 건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요? 그래서 중복조합은 NHR은 N 플러스 R 마이너스 1시 R로 계산을 한다는 건 거죠. 계산하는 방법만 일단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배운 게 좀 많아서 이제 카테고리를 분류를 해보면 서로 다른 n개, 그러니까 선택지입니다. 선택지 n개에서 r개를 택할 때 만약에 순서에 따라서 경우의 수가 달라진다면 그거는 순열이 돼야 되는 건 거예요. A, B나 B, A가 다른 경우의 수라고 이제 문제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스스로 감을 좀 찾으셔야 됩니다. A, B 그리고 B, A가 서로 다르다라는 게 이제 눈치를 채셨다면 순열로 들어가시고요. 거기서 중복을 허용하지 않으면 우리가 알고 있던 그냥 순열, 중복을 허용되면은 중복 순열로 들어가시고 근데 이거 두 개는 사실 뭐 꼭 P, 뭐 파이 이렇게 모르셔도 특히 중복 순열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뻥뻥뻥 뚫어놓고 뭐 3개, 3개, 3개 아까 해봤잖아요.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게 훨씬 더 조금 직관적이기 때문에 요거는 그렇게까지 강조를 안 하는데 요 조합이랑 중복 조합은 어려운 문제가 많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뽑아내는 건데 중복을 허용한다라고 적혀 있는 건지 아니면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적혀 있는 건지 잘 보시고 요 두 개는 좀 구분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어쨌든 뽑는 방법수를 계산할 때 C와 H를 쓰게 되는 거예요. 이걸 이제 계산 한번 해보시고요. 뭐 하나 연습해보면 조합은 무조건 얘보다는 이게 더 작았어야 되지만 얘는 똑같아도 상관없고 이 뒤에 숫자가 더 클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자, C로 바꿔볼게요. 두 개 더한 다음에 1을 빼요. 그럼 몇인 거야? 7C 몇인 거야? 옳지. 이렇게 계산만 잘 하시면 됩니다. 765, 321 돼가지고 이제 35개 이렇게 계산되는 건 거예요. 요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요 한번 연습만 해볼까요? 자, 감사과 배의 세 종류의 과일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5개의 과일을 사는 경우를 구해주세요. 선택지만 잘 보시면 됩니다. 선택지가 나한테 몇 개 있는 거야? 3개가 있습니다. 3개가 있고 나는 중복을 허용해가지고 5개를 뽑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감감감감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 몇 H 몇이라면 될까요? 3H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계산이 이제 다 잘 하실 것 같고요. 49번도 볼게요. 자, 4개의 문자 A, B, C, D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5개의 문자를 택하는 경우의 수. 이건 택하는 거기 때문에 뭐 B, C, D, A나 A, B, C, D나 같은 경우의 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선택지가 몇 개 있는 거예요? 4개가 있는 거예요. 지금 4H 몇 개 뽑는 거야? 그렇지. 이렇게 해서 계산만 잘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14번 볼게요. 이거 중복 순열할 때 아마 했을 건데 자, 말이 조금 바뀐 거예요. 보세요. 2명의 후보가 출마한 선거에서 6명의 유권자가 1명의 후보에게 각각 투표할 때 자, 뭐라 적혀 있어요? 무기명이라는 거는 그냥 표가 누가 그 A 후보와 B 후보가 있으면은 A가 몇 명이고 B가 몇 명인지만 우리의 결과값으로 나타나지 누가 A를 뽑았고 누가 B를 뽑았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조합이라는 건 거예요. 순서는 전혀 상관이 없다. 자, 그러면은 우리에게는 지금 몇 명의 선택지가 있는 거야? 2명의 선택지가 있는 겁니다. 어떤 걸 뽑는 거냐면 지금 A랑 B 후보가 있어요. 6명의 유권자가 있고요. 그러면은 뭐 A만 이렇게 뽑힐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은 뭐 B 2명, 뭐 A 4명 이렇게 뽑힐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순서쌍이 몇 개 있는지 나한테 계산을 하라는 건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은 2명의 후보가 있고 중복을 허용하면서 몇 명이 뽑아내는 거야? 6명이 뽑아내는 거니까 2H6이 될 것이고 2개 더해서 1 빼면 몇이죠? 그치, 76이 돼서 71이 되는 건 거니까 7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 기명이 돼버리면 이렇게 되지 않아요. 기명이라는 거는 1번 유권자, 2번 유권자, 3번 유권자, 4번 유권자, 5번 유권자, 6번 유권자가 누가 누구를 뽑았는지마다 다 다른 경우의 수가 돼버리기 때문에 여기서 B랑 A만 자리 바꿔도 다 다른 경우의 수가 되는 거거든요. 이름을 썼으니까요. 오케이, 그러면은 얘가 2개, 얘도 2개, 경우의 수가 각각 다 2가지가 있는 거라서 이건 2의 6제곱 64개가 나왔었습니다. 자, 15번 빨간색 공, 노란색 공, 파란색 공이 각각 4개씩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6개의 공을 꺼낼 때 각 색깔의 공이 적어도 1개씩은 포함되도록 꺼내는 경우의 수를 구해주세요. 색깔이 같은 공은 구분하지 않는다. 자, 각 색깔의 공이 적어도 1개씩은 포함되라고 했으니까 그냥 미리 빨간 색깔 하나, 노란 색깔 하나, 그 다음에 파란 색깔 하나 그냥 뽑아놓고 그럼 난 이제 몇 개 더 뽑는 거야? 그치, 3개를 더 뽑게 되는 건 겁니다. 자, 그러면은 빨간색 공이 애초에 몇 개 있었어? 4개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여기 뽑는 상황에서도 빨간색은 여전히 3개인 건 거예요. 하나 썼지만 3개가 아직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노란색도 몇 개 있는 거야? 3개. 그리고 파란색도 몇 개 있는 거야? 3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괜찮아요? 그럼 내가 얘가 3개씩 있는데 3개를 뽑는다는 거는 빨간색만 몰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럼 중복조합이 완전히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이걸 하나하나 따지고 있냐면 어려운 문제는 하나는 2개 남아있고 이렇거든요. 그때는 또 다르게 생각을 해주셔야겠죠. 그럼 어쨌든 간에 여기가 3개 있으니까 빨빨빨빨 노노 뭐 노노노 뭐 파파파 다 가능하다는 건 거예요. 그럼 선택지 몇 개 있는 건 거야? 뽑아낼 건데 3개 있고요. 중복 허용합니다. 왜냐하면 3개가 남아있으니까요. 몇 개 뽑아내는 거야? 3개가 되는 거라서 몇이 되는 걸까요? 5C, 3, 10개 이렇게 되겠다. 그죠? 자, 그 다음에 16번.
자, 항의 개수 x 플러스 y 플러스 z의 전체 5제곱을 전개할 때 생기는 서로 다른 항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자,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몇 개 있는 거야, 인수가? 5개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걸 전개하는 겁니다. 전개할 때 생기는 서로 다른 항의 개수라고 했는데, 그럼 이거는 전개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첫 번째 인수에서 x나 y나 z 중에 하나를 뽑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x나 y, z 중에 하나를 뽑습니다. 여기도 x랑 y, z 중에 뭐 곱할래? 너도 뭐 곱하고 너도 뭐 곱할래? 예를 들어 만약에 x만 뽑혔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게 x의 5제곱이 되는 거고, 뭐 이 5개 중 하나가 y가 돼버리면은 x 4제곱 y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동류항이 많아요. 여기에 y가 뽑히든 저기에 y가 뽑히든 그냥 x 4제곱 y라는 겁니다. 그럼 순서에 상관없이 지금 서로 다른 항의 개수를 물어봤잖아요. 동류항은 하나로 본다는 건 거죠. 여기까지 됐어. 그럼 나는 구성, 그러니까 x가 몇 개 뽑혔고 y가 몇 개 뽑혔고 z가 몇 개 뽑혔는지만 중요하지 그 순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게 조합인 거예요. 자, 그럼 내가 지금 5개를 뽑아내는 과정이고 이 5개를 뽑아내는데 선택지는 뭐뭐뭐 있는 거야? x랑 y랑 z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선택지가 몇 개 있고 3개가 있고 중복을 당연히 허용합니다. x 몰빵, y 몰빵, z 몰빵이 다 가능한가? 그걸 먼저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몇 개 뽑아내는 거야? 5개 뽑아내니까 요거만 계산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생각이 중요합니다. 이거 그냥 어떻게 푸는지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여기 별표 좀 쳐주세요. 방정식의 해의 개수. 영화는 나중에 앞에 것만 조금 따로 듣자. 자, 볼게요. 별표 쳤죠? 아주 빈출입니다. 이거는 실제로 이제 선택 과목을 여기 있는 확통을 선택하실 거 아니에요. 무조건 한 문제는 있습니다. 자, 방정식 x 플러스 y 플러스 z는 10에 대하여 다음을 구해주세요. 음이 아닌 정수해의 개수, 2번 양의 정수의 개수. 자, 이 음이 아닌 정수라는 표현이 정말 중요해요. 자, 여기다 별표 좀 쳐주세요. 음이 아닌 정수. 음이 아닌 정수라고 대놓고 나한테 말을 해줬으면 다행인 거고 밑에처럼 양의 정수라고 적혀버리면 내가 음이 아닌 정수로 바꿔줘야 됩니다. 자, 음이 아닌 정수가 뭐냐면 0, 1, 2, 3, 4 이런 애들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0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왜 중요하냐? 자, 이거를 이제 방정식으로 바라보면 안 되고요. 뭐 해 많겠죠. 내가 방정식으로 쳐다보면 뭐 0,10도 있고 0,1,9도 있고 이걸 내보고 지금 몇 개 있는지 살라라는 거거든요. 어떻게 일일이 다 계산을 해?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하면 좋냐면 자, 일단 0,0,10 요거 한번 볼게요. 자, 이걸 이렇게 생각을 합시다. x도 이제 0부터 10까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y도 0부터 10까지 가능하고요. z도 0부터 10까지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그러면은 나는 x도 있고 y도 뭐 10개 있고 z도 10개 있는데 그 x, y, z 중에서 10개를 구성하는 방법이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이 0,0,10을 이렇게 해석합시다. x가 0개 뽑혔고 y가 0개 뽑혔고 z가 10개 뽑혔다라고 개수로 인식을 해보자고. 여기까지 괜찮죠? 오케이, 그러면은 1,9 같은 경우는 x가 몇 개 뽑혔고 1개 뽑혔고 y가 몇 개 0개, y가 몇 개? 1개, z가 9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무슨 문제로 바뀌냐면 선택지가 x랑 y랑 z가 있는데 중복을 허용해서 10개를 뽑아내는 거나 다름이 없는 건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그러면 x를 몰빵으로 뽑아내면은 그건 10,0,0이 되는 겁니다. 그럼 x 5개, y 5개 뽑아내면은 5,5,0이 되는 건 거예요. 개수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음이 아닌 정수들만 다 들어갈 거라는 건 거죠. 여기까지 얘가. 그럼 0이 왜 중요하냐? 0이 있어야 x 몰빵, y 몰빵, z 몰빵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양의 정수라고 했으면은 무조건 1부터 출발해야 되기 때문에 몰빵이 안 됩니다.
x만 전부 다 뽑아내는 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정식을 풀 때는 무조건 음이 아닌 정수로 바꿔줘야 되고요. 그럼 이거를 계산하는 방법은 뭔 거냐면 자, x, y, z 중에서 중복 허용해서 10개를 구성하는 방법. 몇 h 몇인 거야? 3h 10이 될 거라는 건 거죠. 요건 3h 10입니다. 그래서 조금 뭐 약간 적응이 되시면은 보자마자 그냥 쓸 수 있어요. 3h 10이라고. 자, 2번은 다시 볼게요. 2번은 무슨 정수로 적혀 있어? 그러니까 자연수예요. 1부터밖에 출발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요 숫자들은 이제 전부 다 x가 1보다 크거나 같고 y도 1보다 크거나 같고 z도 1보다 크거나 같은데 이 상태로 문제를 풀려면 복잡해집니다. 내가 3h10에서 x든 y든 z든 저 세 개 중에 하나가 0이 된 모든 케이스를 다 빼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너무 귀찮고 너무 힘들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자, x에서 1을 빼면은 결국 뭐보다 크거나 같아지는 거야? 그쵸. 그래서 어떻게 풀 거냐면 방정식을 조금 바꿀 겁니다. 다 1을 빼버릴 거예요. x 빼기 1, y-1, z-1. 그러면은 이 우변 숫자만 잘 맞춰주면 되거든요. 내가 좌변에 몇을 뺀 거야? 총 3을 뺀 거기 때문에 우변에도 그냥 3을 빼버리면 되는 겁니다. 몇이 되는 거예요? 7이 된다는 건 거죠. 이까지 이해갔어? 오케이, 그러면은 얘 자체는 x-1, y-z- 자체는 다 몇보다 크거나 같아진 거야? 0보다 크거나 같은 의미 아닌 정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조금 더 이쁘게 표현하고 싶으면 x-1과 y-1과 z-1을 이렇게 그냥 다른 문자로 취급해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의미 아닌 정수의 해를 푸는 방정식이 되는 건 거예요. 그럼 몇 h 몇이 된다는 얘기야? 3h7만 계산하면 된다는 거죠. 이해갔어요? 방정식을 변형시켜서 의미 아닌 정수를 가지는 문자로 다 바꿔버린 다음에 마지막에 중복조합으로 계산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해보시고요. 자, 18번. 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의미 아닌 4개의 정수 A, B, C, D의 모든 순서상 A, B, C, D 개수를 구해주세요. 자, 조금 어렵습니다. 잘 보세요. A, B, C, D 중에서 0은 2개이다. 그리고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는 10이다. 자, 그럼 이거는 단수 4H10으로 계산을 할 수가 없거든요. 자, 그럼 일단 0이 2개를 쓰니까 그 0을 가진 문자가 누구였는지부터 일단은 뽑아야 돼요. 그럼 4개 중에서 뽑는 거니까 2개를 4뭐뭔 거야? 그냥 뽑는 거기 때문에 4C2가 되는 건 겁니다. 자, 그럼 4C2의 경우의 수로 내가 뭐 A, B, C, D에서 얘네 두 개가 0이었을 수도 있고요. 얘네 두 개가 0이었을 수도 있고요. 그 모든 경우의 수를 계산을 한 거예요. 오케이, 그럼 계산을 해놓고 이제 예시 이것들 중에 얘를 하나 들어가는 겁니다. 자, A랑 B가 0이었다고 치자고. 괜찮죠, 여기까지? 그럼 이제 C랑 D는 뭐가 되는 거냐면 음이 아닌 4개의 정수라고 했는데 0이 된 애들을 이미 내가 골라놨고요. 그럼 얘네 C와 D는 0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A, B, C, D 중에서 0은 2개라고 지가 얘기를 했으니까요. 그럼 C랑 D는 가능성이 1부터 출발하게 되는 건 거죠. 여기까지 됐어? 자, 요 상황에서 내가 나 조건까지 만족을 시켜야 되는데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가 10이래요. 근데 인마 2개는 0이기 때문에 아무 영향을 안 줍니다. 방정식에. 그럼 C 플러스가 결국 10이라는 건 건데 얘도 1보다 크거나 같고 얘도 1보다 크거나 같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방정식의 해를 구하려면은 음이 아닌 정수를 만들어야 된다고 했죠. 그럼 C-1은 0보다 크거나 같을 것이고 D-1도 0보다 크거나 같을 거기 때문에 1을 빼요, 둘 다. 그럼 여기도 2 빠졌으니까 여기도 2를 빼니까 몇이 되는 거야? 8이 될 거라는 거죠. 오케이, 그럼 여기는 C-라고 할 거고요. 얘는 그냥 D-라고 하겠습니다. 요게 음이 아닌 정수의 해를 가지는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되는 거야? 2H8이 된다는 건 거죠. 그럼 경우의 수가 어떻게 계산되냐? 0이 무엇이었냐 골랐던 4C에다가 각 경우의 수마다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경우의 수 2H8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두 개를 곱해주시면 답이 되는 건 거예요.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19번 여기도 별표를 쳐주세요. 이거는 이해만 하면 됩니다. 자, 두집 합 x 1, 2, 3, y 4, 5, 6, 7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 x에서 y로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자, 1번 x와 x1과 x2가 다르면은 fx1과 fx2가 다르다.
자, 1, 2, 3, 그 다음에 4, 5, 6, 7. 자, 저번 시간에 말했지만 함수는 정의역에서 그냥 하나씩 대응만 일어나면 다 함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만 잘 보시면 되는 건데, 자, x1과 x2가 다를 때 fx1과 fx2가 다르다. 뭐 굳이 함수 개념으로 들어가자면은 이제 1대1 함수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게 학통에서 하나도 안 중요해요. 저게 무슨 함수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 그러면 경우의 수가 몇 개 생기냐? 그럼 일단 얘부터 대응을 시켜버릴게요. 몇 개의 경우의 수가 있는 거야? 대응될 수 있는 거? 4개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얘한테 경우의 수가 그냥 하나 줄어버리는 거예요. 얘가 예를 들어 4로 갔다고 치면은 2는 4로 가면 안 된다는 조건이란 말이에요. 그럼 몇 개로 가면 되는 거야? 3개 중에 하나. 여기 몇 개 중에 하나? 2개 중에 하나. 이걸 굳이 내가 뭐 4P3으로 안 가르치는 이유는 이게 지금은 단순하게 요 정도 조건밖에 안 들어오지만 문제가 어려워지면 어려질수록 조건이 많이 붙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 정의역마다 경우의 수가 이 조건에 맞게 몇 개 생기는지 확인하셔서 여기 생긴 경우의 수만 그냥 다 곱해버리면 그게 함수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다음 2번. 자, 2번 잘 보세요. 자, x1과 x2가 만약에 뭐 대소관계가 있을 때 fx1도 fx2가 저렇게 된다. 자, 이거는 하나하나 보낼 수가 없습니다. 잘 보세요. 저건 어떻게 되냐면 그냥 이 공역의 원소가 몇 개야? 4개죠. 4개 중에서 3개 그냥 뽑기만 하면 돼요. 왜냐? 자, 뽑아볼게. 예를 들어서 4, 그 다음에 7, 그 다음에 5 이렇게 뽑았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이미 4, 7, 5가 갈 길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제일 작은 너가 1한테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일 큰 네가 3한테 가야 되고요. 5가 그냥 2로 가는 겁니다. 그냥 이미 바로 길이 정해져 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등호도 없고 여기도 등호도 없는 x1이 x2보다 작을 때 fx1이 fx2가 무조건 커야 된다는 거는 그냥 공역에서 정의역 개수만큼 뽑기만 하면 알아서 그냥 대응되는 건 거예요. 자, 다음 3번. x1이 x2보다 작을 때 fx1이 fx2보다 어때도 된대? 작거나 같아도 된대요. 같다는 거는 내가 뽑아낼 때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그냥 공역에서 정역 개수만큼 뽑기만 할 거거든요. 근데 중복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뽑아낼 때. 4, 4, 5 이렇게 뽑아내면은 작은 거 2개가 4로 가고요. 큰 게 5로 가면은 저 조건을 만족하게 되는 거란 말이야. 오케이, 그럼 얘는 뭐라고 풀어야 되냐면 선택지가 몇 개 있는 거야? 그치, 4개가 있습니다. 4개 중에서 중복을 허용하고요. 중복을 허용해서 몇 개 뽑는 거야? 정의역 개수? 3개를 뽑아내는 과정인 건 거예요. 그러면 4H 뭐가 되는 거야? 3 이렇게 풀릴 거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잘했어. 자, 지금 얘는 지금 이해는 했어도 풀면 조금 다르거든요. 확인 체크 빨리 풀어보세요. 영아야.